문제는 이제 강경화 후보자인데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각에서 가장 상징성 있는 인물이에요. 상징성이 이제 있는 인물이니까 다들 이제 기대를 하고 봤는데 나오는 흠결이 하나도 기가 안 되란 말이지. 마지막으로 나온 얘기가 부산의 해운대 콘도. 그 분양 받아가고 몇 달 있다가 차익 한 1,000만 원 받고 넘겼는데 장인은 법률적으로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남편의 그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돼가 있으면서 소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증여세를 안 낸 거예요. 증여세를 계산하면 한 1,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가산세 붙고 미신고 붙고 이러면 엄청난 큰 돈이 돼요.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변명하는가 하면 그걸 되팔아서 남편이 그 돈 다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증여 문제 해소가 되었다. 네, 그때 그 증여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확 오는 거예요, 이게. 나는 딴 것보다는 이분 가족들이 우선 돈에 대해서 대단히 애착심이 있거나 돈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하다. 아니 유행 가서 근무하는 동안에 남편 건강보험에 피부양자가 돼가 있는 거예요. 그거 얘기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본인이 몰랐다고 하면 얘기가 되겠어요? 요즘 JTBC가 실수를 좀 많이 해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이게. 네, 그러니까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고의성도 보이는 그런 실수이기 때문에 네. 수많은 시민분들이 관련해서 분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촛불 전국을 이끌었던 언론이라고 하면은 JTBC를 단연컨대 꼽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타블렛 PC 보도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심지어는 덴마크에 있는 정유라를 추적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던 JTBC라서 그런지 그 실망감이 오히려 증폭이 돼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김광진 김일성 종합대학 근데 이건 애교 수준인 것 같긴 한데. 단순 자막 실수라고 해서 네. 뭐 정정 보도도 하고 사과도 했는데 네. 이거 김광진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분이 좀 나쁘죠. 좀 프로필 자체도 좀 특이해서 뭐 이렇게 헷갈렸을 수도 뭐 이기하겠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뭐 악의는 없었겠지만 약간 허술했다. 김광진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순천에 있는 순천대학교 네. 사학과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사학 전공하고 그래서 역사적 지식도 많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활동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게 헷갈린 거래요. 김광진이라는 동명이인 때문에 네네. 기존에 있던 자막을 끌어오게 하다가 클릭 실수. JTBC가 하는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허술했어요. 어줍잖아. 네. 근데 뭐 김광진 씨도 그냥 뭐 고의성이 있었다 생각하지 않고 하필 또 김일성 대학이라서 또 괜히 좀 문제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김광진 의원이 그래 쿨한 부분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넘어가기로 했는데 요즘 그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들이라고 하는 진보 언론들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 보니까 네. 이게 아나필락시스처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과민 반응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게 또 6월 2일 날 실수가 나간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5월 31일 날 바로 며칠 전에도 강경화 기획부동산 의혹 네. 단독 취재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네, 제가 이게 할 말이 많아서 저희 텔레그램 단톡방에도 여러 차례 글을 올리긴 했는데 일단은 그 기획부동산의 정황을 취재하기 위해서 취재원이 직접 내려간 게 아니라 다음 일단은, 로드뷰로 캡처했죠. 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사무실에 앉아서 모든 취재를 마감을 했을 거라고 투정되는 그런 예. 취재였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성이 없는 것도 문제잖아요, 일단. 그럼요. 예. 그런데다가 그 컨테이너 하우스를 너무 비하를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컨테이너 하우스에 대해서 로망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예, 제가 집짓기 동호회 밴드를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하고 정말? 있는데 그게 제가 노후에 컨테이너 하우스를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라든지 이런 거 정보 나오면 되게 민감해요. 컨테이너 하우스 요즘 트렌드도 이렇게 보고 하는데 JTBC가 그런 정보를 놓쳤을까? 이거는 뭔가 이미 자기가 어떤 결론을 만들어 놓고 취재를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밖에 갈 수 없었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네. 네. 어차피 이렇겠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보는 거죠. 사람들이 모르겠지 이러면서 네. 컨테이너 하우스니까
그런데 컨테이너 하우스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허접한 그 과거의 무슨 단체 숙소라든지 아니면 임시 창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컨테이너 하우스는 나날이 진보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컨테이너 하우스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JTBC가 이렇게 정보를 놓치고 뭐 클릭 실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봤을 땐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간의 위상이 있는데 네. 약간 다들 다른 건 안 믿어도 JTBC는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요. 그리고 심지어 JTBC만 뭐 볼 수도 있지만 그 와중에 송석희 앵커에 대한 그 사람들의 신뢰가 엄청나잖아요. 예,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날 6월 1일 날 사과를 한 것도 송석희라는 그런 이름에 기대어서 허술한 사과 아니었나.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실성 없는 사과 같았다. 영혼 네.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손석희 사장을 변론해준다고 원래 그 사람 말투가 그렇고 특별히 그렇게 말에 감정을 실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러지 않겠냐고 하는데 내용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다라는 여론도 있고 언론 네. 보도도 있네요. 그 기획부동산 표현이 통상적 의미와 다른 점을 사과드린다고 했는데 통상적 의미와 전문적 의미가 딱히 다르지 않게 어쨌든 기획부동산이라는 게 악의적으로 기획된 부동산이라는 부정적인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사람 먹이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통상적인 의미와 달랐다고 하면 어쨌든 그건 기획 부동산이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거의. 그래서 그런 점이 약간 좀 오보라고 인정을 하지도 않고 뭔가 잘못된 점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건 기획 부동산이 맞긴 한데 우리가 너무 악의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다. 뭐 약간 이런 식의 사과? 까놓고 말을 하자면은요, 그 손석희의 그 사과는 사실은 나는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그런 뉘앙스예요. 그 기자가 있잖아요. 네. 네. 그 기자가 그걸 취재해 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취재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기자의 담당이잖아요. 네. 근데 그 기자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나도 사실은 걔가 이상한 거 아는데 네, 내가 걔를 위해서 실드를 이렇게까지 쳐줘야 되냐. 약간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박병현 기자님이 오셔서 사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직접. 이거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취재를 했으며 왜 이런 네, 맞아요. 결론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기자가 직접 와서 해명을 해주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 그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석희 앵커님 나오셔가지고 얘기하시니까 뭐지 싶었어요. 예. 월급 사정도 사장이고요. 박병현 기자가 그 전에도 써놓은 기사들이 있어요. 네. 그 목록을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렇죠. 목록이 되게 좀 저번에도 저희가 사실 다루긴 했는데 진보 언론사에 숨어있는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팬들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관련한 얘기 나오면 울컥하는 사람이랑 비슷한 류의 네. 이 사람도 이 안철수에 대한 기사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좋은 쪽으로. 네, 그것도 이제 딱 봐서는 좋다고는 말은 못하겠는데 네. 가만히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은 그 단어 선택이 굉장히 약간씩 미화를 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마지막 제도약 승부수, 마지막 외연 확장, 뭐 이런 거 뚜벅뚜벅 거리면서 뭐 셀프 변신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써서 냈고요. 최근에 이제 이낙연 후보 부동산 관련해서도 네, 이, 네. 이 기자가 악의적으로 네. 보도했구나. 약간 악의적으로 과장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 손석희 사장이 속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박병현 개새끼. 예,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고 있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언론사 사주로서의 책임감 그런 부분 생각한다면 박병현 기자 그 사람 일개 기자일 뿐이고 자기 직원들을 컨트롤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오너가 사과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 촛불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촛불 전국을 이끌어갔던 제1 언론으로 추앙받던 JTBC가 최근 진통을 겪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한번 재밌는 요소도 좀 추가해서 해봤는데 JTBC가 다시 명예를 회복하려면 물론 그 생각은 들어요. 언론으로서의 역할, 와치독 그런 부분은 진짜로 잘 수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걸 너무 오버해서 자잘한 사건부터 해서 팩트체크가 안 돼 있는 보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JTBC가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손석희 사장도 여론에서 그 사과의 진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된다면 다시금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JTBC의
하면은 JTBC를 단연컨대 꼽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타블렛 PC 보도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심지어는 덴마크에 있는 정유라를 추적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던 JTBC라서 그런지 그 실망감이 오히려 증폭이 돼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김광진 김일성 종합대학 근데 이건 애교 수준인 것 같긴 한데. 근데 단순 자막 실수라고 해서 네. 뭐 정정 보도도 하고 사과도 했는데 네. 이거 김광진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분이 좀 나쁘죠. 좀 프로필 자체도 좀 특이해서 뭐 이렇게 헷갈렸을 수도 뭐 이기하겠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뭐 악의는 없었겠지만 약간 허술했다. 김광진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순천에 있는 순천대학교 네. 사학과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학 전공하고 그래서 역사적 지식도 많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활동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게 헷갈린 거래요. 김광진이라는 동명이인 때문에 네네. 기존에 있던 자막을 끌어오게 하다가 클릭 실수. JTBC가 하는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허술했어요. 어줍잖아. 네. 근데 뭐 김광진 씨도 그냥 뭐 고의성이 있었다 생각하지 않고 하필 또 김일성 대학이라서 또 괜히 좀 문제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김광진 의원이 그래 쿨한 부분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넘어가기로 했는데 요즘 그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들이라고 하는 진보 언론들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 보니까 네. 이게 아나필락시스처럼 할 생각이 없다는 그런 뉘앙스예요. 그 기자가 있잖아요. 네. 그 기자가 그걸 취재해 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취재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기자의 담당이잖아요. 네. 근데 그 기자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나도 사실은 걔가 이상한 거 아는데 네, 내가 걔를 위해서 실드를 이렇게까지 쳐줘야 되냐. 약간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박병현 기자님이 오셔서 사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직접. 이거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취재를 했으며 왜 이런 네, 맞아요. 결론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기자가 직접 와서 해명을 해주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 그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석희 앵커님 나오셔가지고 얘기하시니까 뭐지 싶었어요. 예, 월급 사정도 사장이고요. 박병현 기자가 그 전에도 써놓은 기사들이 있어요. 네. 그 목록을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렇죠. 목록이 되게 좀 저번에도 저희가 사실 다루긴 했는데 진보 언론사에 숨어있는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팬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관련한 얘기 나오면 울컥하는 사람이랑 비슷한 류의 네. 이 사람도 이 안철수에 대한 기사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좋은 쪽으로. 네, 그것도 이제 딱 봐서는 좋다고는 말은 못하겠는데 네. 가만히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은 그 단어 선택이 굉장히 약간씩 미화를 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마지막 제도약 승부수, 마지막 외연 확장, 뭐 이런 거 뚜벅뚜벅 거리면서 뭐 셀프 변신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써서 냈고요. 최근에 이제 이낙연 후보 부동산 관련해서도 네, 이 기자가 악의적으로 네. 보도했구나. 약간 악의적으로 과장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손석희 사장이 속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과민 반응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게 또 6월 2일 날 실수가 나간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5월 31일 날 바로 며칠 전에도 강경화 기획부동산 의혹 네. 단독 취재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네, 제가 이게 할 말이 많아서 저희 텔레그램 단톡방에도 여러 차례 글을 올리긴 했는데 일단은 그 기획부동산의 정황을 취재하기 위해서 취재원이 직접 내려간 게 아니라 다음 다음 로드뷰로 캡처했죠. 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사무실에 앉아서 모든 취재를 마감을 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그런 예. 취재였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성이 없는 것도 문제잖아요, 일단. 그럼요. 예. 그런데다가 그 컨테이너 하우스를 너무 비하를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컨테이너 하우스에 대해서 로망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예, 제가 집짓기 동호회 밴드를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노후에 컨테이너 하우스를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라든지 이런 거 정보 나오면 되게 민감해요. 컨테이너 하우스 요즘 트렌드도 이렇게 보고 하는데 JTBC가 그런 정보를 놓쳤을까? 이거는 뭔가 이미 자기가 어떤 결론을 만들어 놓고 취재를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밖에 갈 수 없었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네. 네. 어차피 이렇겠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보는 거죠. 사람들이 모르겠지 이러면서 네. 컨테이너 하우스니까.
그런데 컨테이너 하우스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허접한 그 과거의 무슨 단체 숙소라든지 아니면 임시 창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강경화 후보자인데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각에서 가장 상징성 있는 인물이에요. 상징성이 이제 있는 인물이니까 다들 이제 기대를 하고 봤는데 나오는 흠결이 하나도 개가 안 되란 말이지. 마지막으로 나온 얘기가 부산의 해운대 콘도. 그 분양 받아가고 몇 달 있다가 차익 한 1,000만 원 받고 넘겼는데 장인은 법률적으로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남편의 그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돼가 있으면서 소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증여세를 안 낸 거예요. 증여세를 계산하면 한 1,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가산세 붙고 미신고 붙고 이러면 엄청난 큰 돈이 돼요.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변명하는가 하면 그걸 되팔아서 남편이 그 돈 다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증여 문제 해소가 되었다. 네, 그때 그 증여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확 오는 거예요, 이게. 나는 딴 것보다는 이분 가족들이 우선 돈에 대해서 대단히 애착심이 있거나 돈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하다. 아니 유행 가서 근무하는 동안에 남편 건강보험에 피부양자가 돼가 있는 거예요. 그거 얘기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본인이 몰랐다고 하면 얘기가 되겠어요? 요즘 JTBC가 실수를 좀 많이 해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이게. 네, 그러니까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고의성도 보이는 그런 실수이기 때문에 네. 수많은 시민분들이 관련해서 분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촛불 전국을 이끌었던 그 언론이라고 이 컨테이너 하우스는 나날이 진보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컨테이너 하우스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JTBC가 이렇게 정보를 놓치고 뭐 클릭 실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봤을 땐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간의 위상이 있는데 네. 약간 다들 다른 건 안 믿어도 JTBC는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요. 그리고 심지어 JTBC만 뭐 볼 수도 있지만 그 와중에 송석희 앵커에 대한 그 사람들의 신뢰가 엄청나잖아요. 예,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날 6월 1일 날 사과를 한 것도 송석희라는 그런 이름에 기대어서 허술한 사과 아니었나.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실성 없는 사과 같았다. 네. 영혼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손석희 사장을 변론해 준다고 원래 그 사람 말투가 그렇고 특별히 그렇게 말에 감정을 실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러지 않겠냐고 하는데 내용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다라는 여론도 있고 언론 보도도 있네요. 그 기획부동산 표현이 통상적 의미와 다른 점을 사과드린다고 했는데 통상적 의미와 전문적 의미가 딱히 다르지 않게 어쨌든 기획부동산이라는 게 악의적으로 기획된 부동산이라는 부정적인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사람 먹이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통상적인 의미와 달랐다고 하면 어쨌든 그건 기획 부동산이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거의. 그래서 그런 점이 약간 좀 오보라고 인정을 하지도 않고 뭔가 잘못된 점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건 기획 부동산이 맞긴 한데 우리가 너무 악의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다. 뭐 약간 이런 식의 사과? 까놓고 말을 하자면은요. 그 손석희의 그 사과는 사실은 나는